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1시 37분입니다. 자, 계속해서 제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당부를 드리는데도 계속 이렇게 이상한 소리 하시는 분 계신데,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 정치했어요? 언제 했어요? 그런 개소리 하지 마세요. 그 비슷한 얘기를 언제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딱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 수사를 할 때 그 당시에 적폐놈 적폐 새끼들이 한 얘기가 그거예요. 왜 노무현을 이렇게 괴롭히느냐라고 했더니 노무현이 정치질했기 때문에,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 될 건데 정치질했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이 수사한다, 이딴 소리를 했어요. 누가 자,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자, 그 얘기와 지금 문재인 어쩌고 하는 얘기는 사람만 바꿔놓지 똑같은 얘기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경고 드리는 겁니다. 자주 보지 못했던 닉네임들이 자꾸 그런 말씀 하시는데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천명님, 똥파리 애들이 들어왔다고요? 네. 자, 이럴 때 우리 랑맨님이 또 활약을 좀 해주셔야 되겠네요. 로파리구나. 예. 서도가 좀 길어지고 있네요.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조국 신당 총선 등판, 검찰청 초비상입니다. 자, 오늘 조국 전 장관이 사실상 정치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약간 애둘러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이제는 거의 확정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 확정된 입장을 내일 발표를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이 정치 전면에 나서는 거는 확정적이라고 해도 과언 아니죠. 지금 유동적인 것은 출마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출마를 한다면 어디를 출마할 것인가, 지역구로 출마할 것인가 아니면 비례대표로 나갈 것인가, 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세요. 지금 조국 전 장관을 노리고 있는 검찰, 이들의 행보를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출마하는 것이 부담이 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방법은 많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조국 전 장관이 출마를 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 이왕 정치를 하실 거면 출마하는 게 맞겠죠. 그죠? 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검찰청이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조국이 정치 전면에 등판한다는 것은 검찰 독재 정권과 조국이 정면으로 싸우겠다라는 것을 입증한 천명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지금까지 검찰과 싸우는 것을 법정에 한정시켜 왔다면, 더 이상 법정에 한정시킨 것이 아니라 정치를 통해서 검찰 독재를 박살내는 것으로서 검찰과 맞서 싸우겠다는 것을 명백히 한 거죠. 저는 좀 빨리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정치에 빨리 들어갔어야지 사실 이 재판도 이렇게 불리하게 진행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오늘 이 얘기 들어가기 전에, 오늘 첫 번째 주에 들어가기 전에 꼭 강조해두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2019년 그리고 2020년 조국 사태라는 게 처음 생기고, 그리고 2020년 총선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총선에서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죠. 압승했죠. 우리는 지금까지 2020년 총선에서 압승했다는 건 기억하고 있지만 그 희생양이 누구였는지, 누구의 피를 먹고 그때 우리가 총선에서 승리했는지는 잘 모르고 있어요. 잊어먹었어요. 누구의 피를 먹고 그 자리가 우리가 그렇게 성공한 겁니까? 예. 조국 전 장관 가족의 피를
밭 딛고 우리가 그렇게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2019년 우리 서초동을 가득 메웠던 촛불 집회 기억하십니까? 그 촛불 집회 그 힘으로 우리가 총선에서 이겼던 거 기억하시죠? 예. 지금 검찰이 제일 겁나는 거는요. 그때 2019년, 2020년 서초동을 가득 메웠던 그 촛불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 촛불들이 다시 서초동을 휩쓸까봐. 그런데 조국이 나서면 휩쓸어진다는 거야. 2020년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기억하십니까? 예. 정경심 교수 보석으로 풀려났어요. 네. 그랬는데 검찰이 그걸 다시 뒤집으려고 난리를 떨었죠. 그리고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졌습니다. 그리고 그 재보궐선거에서 진 책임을 조국한테 뒤집어 씌웠죠. 누가? 이낙연이. 그러면서 조국의 강을 건너내 만에 이런 개소리를 했던 거 기억하시죠? 예. 그러면서 다시 정경심 교수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흐름을 보세요. 정경심 교수, 조국 전 장관, 아니 조민씨 이들에 대한 재판은요. 정치적 흐름과 너무나도 일맥상통해 있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민주 진보 진영이 주도권을 잡고 있으면 재판도 유리하게 흘러가요. 주도권을 놓치면 재판도 불리하게 돌아갔던 겁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재판은요. 법률을 가지고 재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얼마 전에 한동훈 딸에 대한 뭐 고소 고발과 관련해 가지고 이거를 무혐의 처분한 그런 소식 들으셨을 거예요. 경찰이 한동훈 딸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했대. 자, 그 과정에서 등장한 판례가 뭐? 실제로 이게 방해를 안 받았다면은 업무 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 이런 판례가 있다는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아무리 옆에서 뭐 업무 방해를 할 수 있는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를 진행하는 사람이 성실하게 근무를 했다면 그런 업무 방해에 전혀 휘둘리지 않을 수 있었다. 요것만 확인이 되면은 업무 방해죄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야. 아, 그렇게 되면 조국 전 장관 딸 우리 조민 씨 같은 경우 업무 방해죄 성립이 돼? 안 돼요. 응? 정경심 교수 업무방해죄 성립이 돼? 안 돼요. 왜 그 판례가 한동훈 딸에는 적용이 되고 조국 전 장관한테는 적용이 안 돼? 이 왜 그렇겠어요? 예. 재판이 아니라 정치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조국 전 장관께서 정치를 하셔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던 거고 권유를 했던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국이 정치하겠다고 나서는 순간, 특히 당까지 만들 수 있다, 신당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순간 검찰청은 초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히 지금 초비상이 걸린 상태예요.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다 정도가 아니고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비상 상태예요. 자, 조국 전 장관이 오늘 봉하마을에 가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검찰개혁과 사회 경제적 민주화를 위하여 헌신하신 내 마음속에 영원한 대통령을 추모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가슴에 새기며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기자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조기 종식과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불쏘시개가 되겠다. 자, 이 장면 안 볼 수가 없겠죠?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고 가시겠습니다.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2월 8일 정치 참여에 관한 입장문은 제가 이미 전송을 한 것 같고 그 정치 참여의 일시와 방법에 대해서는 내일 부산에서 상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노무현 대통령이 인사드리고 또 이어서 지금 바로
양산으로 와서 문재인 대통령께 인사를 드리게 되면서 상세한 얘기는 제가 내일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 상세한 얘기 이전에 오늘 제가 기자 여러분께 그리고 그 기자 여러분을 통해서 국민으로부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한마디입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 후보가 되고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었을 때 저의 역할은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가 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쏘시개 역할은 일정하게 한 것으로 봅니다. 공수처가 설립되었고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조기 종식과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불쏘시개가 되겠습니다. 어떠한 난관도 꺼리지 않고 걸어갈 생각입니다. 불쏘시개가 돼서 제가 하얗게 타더라도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상세한 문답은 내일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하도록 할 터이니 오늘은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원도 횡성에 있는 숲, 화포천 모래, 남포 오성, 제주도 효무와 황해도 해주 숲돌 등 전국 각지에 있는 부재들을 골고루 사용해서 안장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 까닭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었던 지역균형 발전, 국가균형 발전의 그 뜻을 새기기 위함이었습니다. 부작품을 두었습니다. 역사와 기록을 중요하게 생각하신 대통령의 뜻을 이어 주로 기록물들이 남았습니다. 참여정부 국정 다큐멘터리 5부작 영상, 참여정부 국정 기록을 담은 국정 텍스트와 화보, 그리고 국민장기가 함께 국민들이 보여주었던 그 추모하는 모습을 담은 국민 추모 영상을 곁에 두어서 대통령님 외롭지 않게 되었습니다. 작은 부처, 너럭 바위 아래에 대통령께서 편히 잠들어 네, 오늘 영상 보셨습니다. 좀 숙연해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조국 전 장관이 이제 SNS에 자신의 입장을 공개합니다. 오늘 조국 전 장관이 공개한 SNS 내용부터 제가 일단 보실게요. 자, 맨 먼저 하얗게 타더라도 걸어갈 것, 불쏘시개 되겠다라는 이런 내용의 보도를 한 신문 보도 기사를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했다라는 것을 알리는 이런 글도 씁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요, 조국 전 장관이 본격적으로 정치 행보를 시작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아직까지는 출마인지 여부는 아직은 확실치 않습니다.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조국 전 장관의 출마를 막을 수 있는 요소들이 여전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요소들에 절대 꺾이지 말고 출마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고 있지만 이게 또 정치적으로 고심을 안 할 수가 없는 대목이겠죠. 자, 조국 전 장관의 출마, 사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오랫동안 바래왔던 거고요. 얼마 전부터는 사실 조국 전 장관이 입장을 계속 밝혔습니다. 특히 SNS를 통해서 많이 부족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가겠다라는 것을 몇 차례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의 이 출마는 어떻게 보자면 약간 기정사실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며칠 전 있죠. 항소심 판결이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흠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검찰 개혁을 추진하다 무수히 찔리고 베었지만 그만두지 않고 검찰 독재의 횡포를 막는 일에 나서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날 SNS를 통해서 입장을 쭉 발표를 했죠. 두려운 마음으로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한다. 그리고 지금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일방적인 폭주와 무능을 끝내기 위해서 새로운 길을 가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바로 그때 발표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서 오는 4월 10일은 민주주의의 퇴행과 대한민국의 후진국화를 막는 시작이 되어야 하고 바로 그곳에서 국민들이 명령하시는 곳에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말이 출마를 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었고 출마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정치를 하겠다는 뜻으로는 분명히 들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확실한 거는요. 국민이 명명하시는 곳에 쓰이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우리 지지자들이 야, 조국 출마해! 라고 하면 출마하실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리고 검찰의 횡포를 누구보다 몸으로 겪어온 사람으로서 숨지 않고 당당하게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자마자 검찰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주부터 검찰청에서 비상이 난리도 아니었어. 검찰청 전체가 지금 뒤집어진 겁니다. 발칵. 그러면서도 한편 얘네들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 야, 그래도 조국이 출마는 못할 거야. 출마는 못하지 않겠어? 그냥 어느 당에 적극적으로 당직자 정도나 또는 뭐 창당 이런 데 관여하겠다는 정도 아니겠어? 뭐 선거운동 좀 해주겠다는 거 아니겠어? 라는 식으로 조금 자기들끼리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의 안심을 위해서 뭐 그런 얘기들을 좀 해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난주부터 검찰청에는 큰 변화가 왔습니다. 지난 6월 출마설이 처음 나왔을 때 검찰이 한번 발칵 뒤집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 뒤에 분위기를 보니까 아무래도 조국이 출마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동안 좀 느긋했다고 합니다. 특히 길 없는 길을 가겠다라고 했지만 출마하겠다라는 얘기를 공식화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래도 검찰은 출마만 안 하면 돼.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일부에서는 검찰이 나름 대책이라고 세웠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검찰은 가족 인질극을 계속 벌이면 조국이 절대 출마 못해. 이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조국 전 장관이 출마만 안 하면 되는데 뭐 정치를 하든가 말든가 뭔 당에 들어가든가 말든가 출마만 안 하면 되는데 가족 인질극을 벌이면 이거는 출마 못할 거야. 그래서 얘들이 했던 게 뭐냐면 조민 씨에 대한 기소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조국 전 장관한테 항복을 강요했죠. 자백을 강요한 겁니다. 근데 자백을 거부하자 곧바로 기소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정경심 교수에 대한 형 집행 정지까지 거부합니다. 결국에 정경심 교수는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만 거의 형 집행을 거의 다 받은 상태였고 건강이 극도로 나빠진 상태, 자칫 잘못했다가 하반신 마비가 올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이 가서야지 겨우 풀어줍니다. 그러면서 가석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기들 입맛에 안 맞으면 잡아가둘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한 거예요. 자, 그게 지금 검찰의 횡포입니다. 지금 항소심에서도 이 정경심 교수한테 실형을 선고하는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다? 가족 인질극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백을 강요하는데 자백 강요하면 마치 풀어줄 것처럼 하지만 사실 자백을 하는 순간에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져요. 검찰은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백하면은 항복하면은 우리가 봐줄게. 아니요. 항복하면은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어집니다. 자, 항복했잖아. 자백했잖아. 그럼 감옥 가야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검찰의 수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뻔히 알고 거절하니까 이런 식으로 가족을 가지고 협박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이런 거 가족 인질극을 하면은 조국 전 장관이 출마를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약간 안일했던 거지. 자기들 딴에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들의 입장에서 자기 편한 대로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설마 조국이 가족을 가지고 협박하는데 출마하겠어? 자, 그런데 이제 조국 전 장관한테는 더 이상 물러설 자리가 없게 된 겁니다. 여기서 계속 당하고만 있으면 재판도 재판 제대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족조차 지킬 수가 없을 거라는 상황을 이제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게 된 겁니다. 결국 조국 전 장관이 이렇게 사실상 정치, 경우에 따라서 출마까지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 검찰 입장에서는 출마 안 할 줄 알았는데, 정치 안 할 줄 알았는데 출마도 할 수 있어? 정치는 당연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비상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부터 검찰청이 아주 난리도 아니래요. 지금 지난주부터 나오는 얘기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검찰이 자신들의 정보망을 총동원해가지고 조국이 어느 당으로 나오느냐, 민주당으로 나오느냐, 뭐 다른 정당으로 나오느냐, 정의당 나오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다른 뭐 개혁연합정당 이런 데로 나오겠구나라는 거 하고 출마를 할 거냐 말 거냐, 출마한다면 지역구가 어디냐, 지역구가 아니라면 뭐 비례대표 나가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이 정보 수집에 나서고 있습니다. 플러스 해가지고 무슨 짓까지 하고 있느냐면 민주당 내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수박들을 동원해가지고요. 조국을 출마시킬 수 없게끔, 그리고 적어도 민주당에서는 조국을 싫어할 수밖에 없게끔, 그러니까 민주당이 나서서 조국을 두들겨 패게끔 하는 이런 분열 공작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중동 이런 기자들 동원해가지고 조국 나오면 말이야 민주당 표 떨어져 이런 얘기를 막 하고 다녀요. 그러면서 몇몇 수박들은 그거를 가지고 지금 여기저기 떠버리고 다니면서 당 차원에서 조국의 출마를 막아야 된다. 이런 헛소리까지 하는 놈들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조국의 등판 자체를 막지 못한다면 어떻게든 최대한 상처를 입혀놓겠다. 본 게임이 진행되기 전에 상처를 입혀놓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중동이 지금 이간질을 시작한 겁니다. 지금 제 이 방송 대화방에 들어와가지고 온갖 얘기들 하시는 분들, 솔직히 저는 되게 의심스러워요. 자주 뵙던 분도 아니고요. 저도 사실 다 여러분들 저 댓글 참여해 주시는 분들 제가 이름을 웬만큼 다 알지 않습니까? 다 아는데 생전 처음 보는 분들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막 난리치고 이러고 계신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뭐 아는 사람인지 제가 다 알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기 와서 지금 분탕질 하시는 분들 제 방에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 가서도 하시고 거기 가가지고는 또 전혀 다른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로 제가 알아요. 그래서 어느 방에 들어가면 친명이고 어느 방에 들어가면 비명이고 이렇다는 거 다 알아요. 어느 당에 어디 들어가면은 갑자기 문재인 공격했다가 어느 방에 들어갔다가는 조국을 공격했다가 또 어디 가서는 이재명 공격했다가 이렇게 하는 분이라는 거 제가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하세요. 우리 지금 제 방에 있는 분들, 댓글창에 들어와 주신 분들도 그런 정도 눈치 다 깝니다. 그러니까 그만하세요. 네. 자, 제가 이렇게 다시 댓글에서 지금 이상한 소리 하시는 분들을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요. 이게 지금 현재 검찰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간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일부 유튜버들 중에는 검찰한테 적절한 소스와 지원을 받는 자들 제가 있는 걸로 알아요. 대놓고 돈을 주지는 않지만 왜 별로 그렇게 구독자도 없는데 보면은 슈퍼챗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나시는 분들 있죠. 후원금 많이 들어오는 분들이 있죠. 예. 보면 10만이 아직 안 됐는데 이상하게 많은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 어디서 들어오겠어요. 예. 사실 빤하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검찰 독재 정권이 장난질을 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저기 지금 정부 각 부처에서 활용을 하게 되는 이런 그 특수활동비, 뭐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이런 게 요런 데 다시 쓰이고 있는 거 제가 알거든요. 제보도 좀 받았어요. 예, 근데 우리 그런데 안 속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검찰은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조국이 좀 출마를 하든가 말든가 지들이 왜 이렇게 설치는 걸까요? 네, 그거는 조국이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찰은요, 조국을 두려워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9년, 2020년 그 어간에 서초동을 가득 메웠던 100만, 200만 촛불, 여러분 기억하시죠? 서초동 그 사거리를 가득, 십자가로 가득 채웠던 그 날을 기억하시죠? 그런 일이 재현이 될 수 있다는 거 검찰도 알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불이 확 당겨지는 순간 시민들이 그 자리에 다 모여들 거라는 거 모르는 사람 검찰 중에는 없어요. 자, 지금도요, 서초동에서 집회하잖아요. 대검찰청에서 이러고 쳐다봐요. 중앙지검에서 막 이렇게 쳐다봅니다. 흘끼덕히 지나가면서 흘끼덕히 쳐다보고 누가 나왔나 이렇게 보고 그래요. 자기들끼리 막 보고서 쓰고 막 그래요. 그 집회가 갑자기 확 커져가지고 서초동 바닥을 가득 채울까봐 지들은 겁나는 거야. 검찰이 제일 겁나는 게 뭐겠습니까? 지금 검찰은요, 겁나는 게 하나도 없어. 지들이 정권을 쟁취했는데 뭐가 겁나겠어. 하지만 겁나는 게 딱 하나 있지. 시민들을 겁나는 거야. 시민들이 겁나는 거예요. 시민들이 촛불 들고 나올까봐 그게 겁나는 겁니다. 그런데 조국이라는 사람은 그 촛불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조국이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는 순간 사람들은 몰려 나올 수밖에 없거든. 그게 제일 겁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검찰 정권은 이제 종말인 겁니다. 안 그래도 윤석열 지금 깽판 치고 있고 김건희가 아주 난리를 떨고 있는데, 그 김건희와 윤석열을 쉴드 쳐주기 위해서 검사들이 줄줄이 모가지 날아가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조국이 촛불 시민들과 함께 나타난다. 두렵죠? 안 두려우면 이상한 거지. 자, 검찰은 그래서 조국이 무섭습니다. 두려워요. 그래서 조국이 정치에 절대 나올 수 없도록 막아야 했던 겁니다. 검찰 독재라는 이슈가 전면에 나서는 게 겁나. 지금까지 계속 한동훈이 검찰 독재 얘기가 나오면 뭐 자꾸 다른 얘기, 운동권 퇴출 뭐 이런 얘기 막 하는데 그게 아닌 거지, 이제. 조국이 나서는 순간 검찰 독재냐 아니냐가 이제 정면으로 대결하고 충돌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 조국을 물고 늘리기 시작하면 한동훈 니네 딸은, 한동훈 니네 아들은, 아니 한동훈 니네 마누라는, 윤석열 너그 마누라는, 김건희는,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죠. 자연스러워요. 조국이 뭐 잘못했다 라고 하는 순간에 그러면 한동훈은, 그럼 윤석열은, 그럼 김건희는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검찰로서는 두려워요. 전쟁터를 법정으로 좁혀놓으면 자기들이 유리한 반면에 이렇게 전국 전체를 놓고 전쟁을 벌이게 되면 검찰은 밀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법정으로 좁혀놓으면 검찰과 피고인이 되지만 거리로 나오게 되면 지도 한 놈, 나도 한 놈이야. 그게 무서운 거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그 촛불이 불을 당긴 겁니다. 그러니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저기 다니면서 어떻게든 간에 다시 조국을 주저앉히는 방법이 없는지 고심하고 있어요. 조만간 조민 씨나 정경심 교수에 대한 탄압이 재현될지도 모릅니다. 선거를 앞두고 혹은 선거 직전 직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우리 그 일이
그 일이 현실화된다면 정말 이제는 촛불이 아니라 횃불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 서초동뿐만이 아니라 검찰청과 법원이 시민들의 함성과 촛불로 가득 차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조국 전 장관 그래서 지금 검찰이 이렇게 저렇게 정보를 수집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검찰은 제일 관심이 조국이 그래서 어디로 나온대예요. 예, 지금 확인된 바로는요, 조국 전 장관이 민주당에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민주당에 갈 것 같지는 않고 아마도 간다면은 지금 아마 신당, 사회민주당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금 진보정당의 연합체 이쪽으로 좀 가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볼 때는 사회민주당일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제일 높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사회민주당의 지역구 의원일 수도 있고, 또 내일 발표를 하는 곳이 부산이기 때문에 부산 쪽의 지역구에 출마할 가능성도 사실은 배제를 못 하겠어요. 하여튼 그건 내일 보면 알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왜 민주당으로 안 가고 왜 신당이냐? 왜 다른 당으로 가지? 이와 관련해서 오늘 조국 전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어느 정도 양해도 구한 것 같습니다. 자, 좋아요. 그러면 왜 신당으로 가는 걸까요? 자, 그거는요, 민주당 내 일부 세력에서 조국 장관에 대한 견제구를 계속 날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조국의 강 어쩌고 저쩌고 한 얘기를 또 꺼내고 있어요. 그래서 조국이 출마를 하면은 민주당의 악재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심지어는 조나땡이란 말도 한답니다. 조국이 나오면 한동훈은 땡큐다, 조나땡. 그런데 자, 그러면은 조국 창당을 하고 출마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고 부추겨줘야지. 보면은 오히려 검찰은 계속해서 방해를 하고 어깃장을 놓고 있거든요. 어떻게든 조국이 출마하지 못하게끔 하려는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건데, 그죠? 자, 근데 이런 검찰이나 수구 적폐의 이런 여론전을 민주당 일부에서 고스란히 받아가지고 조국 전 장관한테 써먹는 자들이 있어요. 지금도 보면은 신문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조국의 강 어쩌고 민주당은 지금 현재 울상이 됐다는 등 이딴 개소리를 하고 있어. 자, 그러니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민주당을 갈 수가 없는 거죠. 폐를 끼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요. 내가 당을 만들든 내가 정치를 하든 그거는 내 판단이지만 적어도 민주당한테는 피해를 안 끼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출마 안 한 이유도 피해를 끼치지 않겠다. 그 점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나 때문에 피해를 입을까 봐. 솔직히 피해를 누가 입냐고. 조국이 나서면 다 좋지. 그런데 민주당 내 일부 이상한 놈들이 아직도 잠존해 있는 수박 세력들이 이낙연 안 따라간 수박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조중동 기자 만나가지고 막 따발따발 이러고 있어. 아, 조국 나면 안 되는데. 나가라고, 그런 애들은. 제발.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지금 신당으로 나갔잖아. 근데 왜 민주당한테 피해가 간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즉, 이들은 민주당 내 일부 소위 말하는 수박들, 이런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뭐가? 조국이 무서운 거야. 조국이라는 사람이 깃발 들고 나가봐요. 그러면 누구 자리가 없어집니까? 이낙연 자리가 없어져요. 조국 신당의 최대 피해자가 누군 줄 아세요? 이낙연이에요. 자, 조국 전 장관이 당을 만들었어. 그 당이 선거에 나가요. 그랬으면 자, 그러면 호남 쪽에서 표는 민주당 아니면 조국 신당이겠네. 그죠? 그러면
자, 누가 제일 피 보겠어요? 예, 제일 피 보는 데가 바로 이낙연입니다. 이낙연 신당, 이준석 신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 남아있는 이낙연계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국을 주저앉히고 싶겠죠. 검찰하고 같은 편을 먹고 싶은 거죠. 조국을 친 것은 이낙연이야 라는 말이 다시 이번 이렇게 재현되는 것 같네요. 참 씁쓸합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1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여기까지 할게요. 네, 후원해 주신 분들 계시네요.